혹시 소변 볼 때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 차오른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뚜렷한 자국이 생겨서 1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의 87%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3년 전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당시 73세셨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119에 실려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겨우 18%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정상인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예요. 신장이 제 역할을 거의 못하니까 온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의식을 잃어버린 거였죠. 그분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혹시 전에 이상한 증상 없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변에 거품이 좀 있긴 했는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뻐근하고 붓기도 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아니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신장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신장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려요. 왜냐고요? 증상 없이 망가지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중기, 심하면 말기로 접어든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음식들과 방법들만 잘 실천하시면 충분히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신장을 위한 음식 3위부터 1위까지 과학적 근거, 실전 레시피, 주의사항까지 전부 다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습관, 조기 발견을 위한 자가진단법, 검사 방법까지 싹 다 담았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김순자 씨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기적처럼 신장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18%에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투석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많이 개선됐고요. 선생님, 투석 안 해도 된다니 정말 기쁩니다라고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시면 평생 투석 없이 내 신장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을 다시 살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 신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입니다.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모든 질환이 고통스럽지만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바로 투석의 고통입니다. 한 번에 4시간씩,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 평생 동안 해야 하는 투석의 고통은 겪어보신 분만이 아실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무섭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엄격하게 제한되니까 우울감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투석 없이 내 신장으로 평생 살고 싶다는 마음, 가까이서 수많은 환자를 봐온 저도 정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수기 물에서 이상한 맛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정수기 필터를 바꿀 때가 됐구나 싶어서 갈아주시죠. 근데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식을 받지 않는 한 안타깝게도 갈아줄 수가 없어요. 신장은 간과 달라요. 간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신장병은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능의 절반, 그러니까 50%까지 손상돼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생겨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중기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신장병은 말기까지 가면 투석을 해야 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크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장은 미리미리 아껴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장을 아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음식입니다. 왜냐고요? 신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만 잘 조절하면 충분히 신장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혹시 이미 중기 이상의 신장병 진단을 받았으면 늦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신장의 기능을
100% 회복시킬 수는 없지만 정말 다행히도 남은 기능만이라도 잘 보존하면 얼마든지 평생 투석 없이 내 신장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서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의 신장 중 한 개를 떼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기증해도 나머지 한쪽만으로도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장병이 생겼다고 해서 절망하긴 이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만 실천해도 신장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신장의 초기 경고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투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첫 번째, 경고 신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변 볼 때 거품이 조금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물살이 세게 떨어지면 거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품은 따로 있어요. 맥주 거품처럼 하얗고 풍성하게 올라오면서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에요. 이런 거품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 거품이 생길까요? 신장이 망가지면 본래 걸러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가요. 이 단백질이 소변과 섞이면서 거품을 만드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장이라면 단백질을 몸속에 꼭 붙잡아 두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단백질을 놓쳐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경고 신호, 부기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밑이나 얼굴이 붓는 증상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또 저녁만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뚜렷하게 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시간이 지나도 자국이 사라지지 않으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붓는 걸까요?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몸속에 수분과 염분이 쌓여요. 이게 조직 사이사이에 고이면서 부기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는 발목, 종아리 같은 곳에 부기가 먼저 나타나고요. 아침에 눈밑이 붓는 이유는 밤새 누워 있으면서 수분이 얼굴 쪽으로 몰렸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흔적이 남는 거예요. 세 번째 경고 신호,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2주일 이상 피로와 무기력이 계속되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특히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새 부쩍 힘이 없다 싶으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왜 피곤한 걸까요? 신장이 망가지면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 분비가 줄어들어요.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 빈혈이 오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피로감을 느끼는 겁니다. 또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못 걸러내니까 독소가 쌓여서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느낌도 들고요. 네 번째 경고 신호, 소변 색깔과 양의 변화입니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훨씬 진하거나 붉은빛을 띠면 위험 신호예요. 특히 혈뇨가 한 번이라도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 소변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거나 반대로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는 것도 신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경고 신호, 식욕 부진과 메스꺼움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입맛이 없고 메스꺼운 증상이 계속되면 신장이 독소를 제대로 못 걸러내서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에서 암모니아 냄새 같은 게 나거나 금속 맛이 느껴진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섯 번째 경고 신호, 가려움증입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온몸이 가렵다면 신장 문제일 수 있어요. 신장이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속인 수치가 올라가면서 피부 가려움을 유발하거든요. 일곱 번째 경고 신호, 고혈압입니다.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혈압약을 먹어도 잘 조절이 안 된다면 신장을 의심해 봐야 해요.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고혈압이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이 7가지 경고 신호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과나 보건소에 가시면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을 아껴 쓸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텐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위는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신장을 지키는 3위 음식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 요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게 그냥 유행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 하나가 신장을 보호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게 전신염증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염증 낮추는 게 신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장기보다도 신장은 특히 염증에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하루에 180m나 되는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거든요. 게다가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피가 많이 드나드는 만큼 혈관 내 염증이 가장 먼저 닿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보다 전신 염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전신 염증이 쌓이면 신장은 점점 굳어지고 굳은 신장은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매일 한두 스푼씩 드시면 좋아요.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게 신장을 아껴 쓰는 첫 번째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고온에서 조리하면 안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볶거나 튀길 때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활용법은 뭐냐? 생채소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거나 찐 브로콜리나 채소에 가볍게 뿌려 먹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올리브 오일을 이용해서 튀김 요리를 하시거나 올리브 오일을 발라서 직화구이를 해 드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중약불로 조리하는 것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실 땐 생으로 또는 중약불로 조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고르세요. 이게 가장 순도 높고 영양이 풍부한 등급이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 8% 이하인데 수치가 낮을수록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오일이에요. 대신 퓨어, 포마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오일은 피하세요. 정제 과정을 거쳐서 영양 성분이 거의 없거든요.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은 빛에 약해서 산화되기 쉬워요. 그러니 짙은 색의 유리병에 들어있는 걸 고르세요. 투명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드시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건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거예요. 또는 샐러드, 나물, 찐 채소 등에 뿌려서 드시면 좋고요. 올리브 오일만 뿌리는 게 심심하다면 발사믹 식초를 같이 뿌려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사믹 식초도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항염 효과가 있고 식초 성분이 혈당 급상승도 막아주거든요. 게다가 새콤한 맛으로 소금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저염식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발사믹 식초 구매 시엔 원재료명을 보시고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걸 고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발사믹은 원재료명이 단순해요. 포도 농축액과 와인 식초로만 구성이 되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신장병 환자가 매일 먹어도 무리가 없는 안전하고 유익한 기름입니다. 하루 한두 스푼씩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신장을 보호할 뿐 아니라 노화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자, 다음은 신장을 아껴 쓰기 위한 음식 2위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초록색 채소 중에서도 신장의 파수꾼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식품입니다. 이 작은 나무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해요. 이때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야 만들어지고 열에도 약합니다. 그래서 설포라판을 최대한 많이 드시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조리해서 드셔야 해요. 먼저 브로콜리를 물에 담그고 식초를 넣어서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물로 여러 번 헹궈서 깨끗이 세척한 후에 최대한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설포라판 생성이 완료됩니다. 물에 넣어 데치지 마시고 찜기에 브로콜리를 올려서 2분 정도 찌세요. 3분이 지나면 설포라판이 거의 파괴되니까 절대 3분은 넘기지 마세요. 당일에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고 2일 이내엔 드셔야 해요.
냉장 보관 시 설포라판이 48시간까지만 유지되거든요. 찐 브로콜리에 들기름을 뿌리고 으깬 두부와 섞어서 무침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들기름 자체가 혈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거든요. 두부는 신장에 부담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칼슘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이렇게 꾸준히 챙겨 드시면 신장뿐 아니라 혈관, 뼈 건강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장병 중기나 말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브로콜리에 칼륨이 있어서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로 횟수를 조절하시고 적당량 드시기를 권장드려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음식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신장을 아껴 쓰기 위한 최고의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우리가 흔히 김치나 찌개에 넣는 그 마늘, 그냥 향신료로만 생각하셨다면 그 가치를 정말 몰라보신 거예요. 마늘은 신장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아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놀랍게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해요. 게다가 인슐린 분비와 작용을 개선해 혈당도 안정화합니다. 마늘이 신장 지킴이 1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고혈압과 당뇨병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말기 신장병 환자 중 48%는 당뇨병이, 21%는 고혈압이 원인이에요. 거의 70%에 달하는 말기 신장병 환자가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 신장을 아껴 쓰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막아야 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음식이 바로 마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늘 정말 많이 드시고 계시죠?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마늘 섭취량은 평균 7kg예요. 세계 평균이 0.8kg이거든요. 거의 9배에 달하는 마늘을 먹고 있는데도 고혈압, 당뇨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마늘이 좋다는 건 알아도 이걸 잘 모르고 계셔서 그래요. 바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열에 매우 약해서 조리하면 대부분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알리신을 온전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마늘을 먹는 건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마늘에 있는 알리신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도 맛있게 드시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늘을 다져서 10분 정도 두세요. 그래야 알리신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다진 마늘을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넣어서 같이 무쳐 드셔보세요. 마늘 향이 브로콜리랑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이 1개를 얇게 썰어서 약간의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헹궈내고 물기를 짜세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2큰술, 다진 마늘 1 작은술, 올리브오일 1 큰술, 파슬리나 딜 같은 허브 약간을 섞어서 소스를 만드세요. 오이와 버무려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오이는 저칼륨 채소라서 신장병 환자가 드셔도 괜찮고 올리브오일이 마늘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도 높여줘요. 한 가지 레시피 더 알려드릴게요. 가지와 양파를 얇게 썰어 팬에 기름 없이 살짝 구워주세요. 다진 마늘 1 작은술, 올리브오일 1 큰술, 발사믹 식초 1 작은술 섞어 드레싱을 만드세요. 구운 채소 위에 뿌려서 드셔보세요. 가지와 양파는 저칼륨 식품인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생마늘을 매일 조금씩 드시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서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뭐든지 과유불급이거든요. 생마늘을 과하게 섭취하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도 있어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늘을 넣는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찌개, 김치, 불고기 등 대부분 양념이나 국에 마늘을 참 많이 넣지만 그만큼 많은 소금, 간장 등 염분도 넣어요. 그럼 마늘의 이로운 효과보다 나트륨의 해로운 효과가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마늘을 많이 먹고 있는데도 그 이점을 많이 못 누리는 겁니다. 한국인은 소금을 세계적으로 많이 먹고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지 정도의 소금을 먹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섭취량이 5기인 것에 비하면 2배 정도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거죠. 소금은
고혈압 위험을 높입니다. 이건 수많은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최근에 소금을 오히려 너무 안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도 맞아요.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지니 해로워요. 하지만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너무 적게 먹는 경우보단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효 저장 음식을 발전시켜 왔어요. 적은 재료로 많은 식구를 먹이기 위해서 국 문화도 발달했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응해 내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음식 문화이지만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냉장고는 사시사철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주고 다양한 음식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 음식 문화도 이런 환경에 맞춰서 바꿔나가셔야 해요. 그래야 새 시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늘, 지금부터는 그냥 양념이 아니라 내 신장을 위한 천연약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음식들,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신장의 적이에요. 왜냐고요? 이런 가공육에는 염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방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신장병 발생률이 2.1배 높았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간편하게 햄, 소시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두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설탕 덩어리예요. 한 캔에 각설탕이 10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료를 자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게다가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하루 1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세 번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20mg입니다. 하루 권장량이 20mg인데 라면 하나로 하루치를 다 먹는 거예요. 게다가 국물까지 다 드시면 30mg 넘어갑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냉동 만두, 즉석 카레, 컵라면 이런 것들은 모두 나트륨 폭탄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려요.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지쳐서 망가지는 겁니다. 네 번째, 절임 음식과 젓갈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이런 음식들도 염분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짠 김치를 국물과 함께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은 면도 있지만 너무 짜게 담근 김치는 신장에 부담을 줘요. 다섯 번째, 튀김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음식은 포화지방이 많아요.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이 막히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여섯 번째,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시판 과일 주스는 대부분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섬유질은 다 빠지고 과당만 농축되거든요. 과당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키웁니다. 과일은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통으로 드세요. 씹어 먹으면 섬유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일곱 번째, 술입니다. 술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이에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걸 신장이 걸러내야 하거든요. 또 술을 마시면 탈수가 되는데 탈수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 신장세포가 손상되고 이게 쌓이면 만성신장병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잔은 괜찮다는 말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한 잔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술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피곤할 때 찾게 되는 에너지 드링크, 이것도 신장에 나쁩니다. 카페인과 타우린 같은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설탕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8가지 피해야 할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음식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생활 습관도 바꿔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첫 번째 생활 습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물에 섞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그만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루에 6, 8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아침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두 잔, 자기 전에도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신장병 말기 환자나 투석 중인 분들은 오히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 생활 습관. 진통제를 함부로 먹지 않는 겁니다. 특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예를 들면 이부프로펜 같은 약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셔도 자주 드시다 보면 신장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땐 의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가능하면 타이레놀 계열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진통제를 술과 함께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면 신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생활 습관,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혈관이 좁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담배는 혈압을 올리고 당뇨 위험도 높여요. 신장을 생각하신다면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다섯 번째 생활 습관,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 두 질환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고요. 체중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이게 반복되면 신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상, 취미활동, 가벼운 산책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일곱 번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제대로 쉬어야 낮에 일을 잘할 수 있어요. 하루 7, 8시간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져서 건강이 안 좋으니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 여기서는 또 신장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조절하라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지는 혼란 지금부터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이건 신장병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신장병이 없는 경우에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건강하시니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건강관리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 72g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눠서 드시면 돼요. 만성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약간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신장병 1, 2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단계인 분들은 체중 1kg당 0.8개 단백질을 하루 동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48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 거죠. 신장병 3, 5단계에 있지만 투석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체중 1kg당 0.6, 0.8g 사이로 단백질을 드시면 돼요.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36, 48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단, 투석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단백질 손실이 많아서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그럼 신장병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적게 먹으니
근육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단백질을 조금 적게 드시더라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의 양보다 질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다 같지 않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고품질, 단백질을 드시면 적은 양을 드셔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고품질 단백질에는 달걀, 흰자, 두부, 생선, 닭가슴살, 우유가 있습니다. 다만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인과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양 조절이 필요해요. 신장병 초기인 분들은 총 단백질 섭취량 중 절반 정도를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시면 좋아요. 신장병 중기 이후인 분들은 3분의 1 정도만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장병 있는 분들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하셔야 하는 게 근력 운동이에요.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강도가 낮은 근력 운동을 매일 15분씩이라도 해주세요. 거기에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도 30분 정도씩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육은 자극을 줄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단백질을 적게 드시더라도 운동을 병행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내 몸을 위한 욕심은 얼마든지 내셔도 됩니다. 고품질, 단백질 섭취와 운동으로 근육과 신장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에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생활습관, 단백질 섭취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 상태를 알고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70대 이상 인구 중 중기 이상의 신장병을 가진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32%나 됩니다. 3명 중 1명꼴이에요. 게다가 이 수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무서운 병인데도 검사는 소홀히 하세요. 하지만 신장 검사 미리 꼭 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스스로는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검사를 받으시면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까운 내과에 가셔도 되고 보건소에 가시면 신장 검사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무료인 경우도 있고 비용을 내더라도 1만 원 내외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가보세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신장병은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2단계를 초기로 분류하고 보통은 증상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예요. 3단계부터 중기로 분류하는데 이때부터는 식단 조절, 약물 치료 등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4단계는 증상이 심해지고 투석이나 신장 이식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예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마지막 5단계는 말기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해요.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신장병이 시작됐다고 해서 누구나 5단계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4단계에서 발견하셨어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관리하시면 5단계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장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게 그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내일 바로 보건소에 전화해보세요.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3가지가 있었죠. 각각 항염작용, 항산화 효과, 혈관 보호 기능이 있어서 꾸준히 드시면 신장뿐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려드렸습니다. 가공육, 탄산음료,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 절임 음식과 젓갈, 튀김과 기름진 음식, 과일 주스, 술, 에너지 드링크, 이 8가지만 피하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생활 습관도 꼭 기억해 주세요. 물 충분히 마시기, 진통제 함부로 먹지 않기,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 7가지만 실천하셔도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신장을 모두 지키는 단백질 섭취법도 알려드렸죠. 고품질 단백질 위주로 적당량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도 매우 중요해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마늘인가요? 브로콜리인가요? 아니면 올리브 오일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가지 실천,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신장 건강으로 지키는 자유로운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